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 자, 7월 13일 시사 너구리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요. 매구리님도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아까 진행자보다 먼저 나서셔가지고 막 동접 숫자 어디 갔냐고 막. 원래 생방송 하면 네. 처음엔 다 그렇더라고요. 네. 자, 오늘 사실 먹고사니즘으로 보면 이 중요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네, TMF 사태가 지금 심각한 게 바로 하룻밤 만에 다 들통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국회로 다 갑니다. 저 보셨어요? 예. 그 구영배란 사람이 네. 큰 일을 쳤어요. 사고를 쳤고 네. 한마디 어제 이제 제가 힝고라는 사람의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 이제 젊은 친구인데 힝 한글로 힝 그다음에 영어로 지오 고 근데 6분짜리 영상인데 아주 쉽게 네. 설명이 잘 돼 있어요. 한마디로 구영배란 사람이 돈도 없이 그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 TMF에서 거래 대금으로 발생을 갖다 빼서 네. 뭐 여기저기 인수 대금이나 회사 확장에 썼다. 따라서 이 금액은 앞으로 매우 더 커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제가 5,600억 숫자 정부 긴급자금 투입된다를 봤는데 갑자기 오후에는 1조 원이 넘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정부가 5,600억 그 지원하는 거는 예. 이를테면 세금 낼 거를 이 자영업자들이 네네. TMF의 거래업체들이 세금 낼 거를 기한 연장을 해준다거나 은행 대출을 롤오버 그러니까 연장해 준다든지 하는 금액이 총 5,600억이고 정부에서 해주는 건 실제 지원하는 건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유예해 주는 것도 지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랑 그러니까 자 힘들지 뭐 갖다 써? 예, 내지 이자를 깎아준다든지 예, 이런 건 없고 아직 근데 이게 갈수록 점점 더 금액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저희가 경제 전문 채널은 아니지만 H미디어의 넓은 그 뭐랄까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좋은 글 쓰시는 분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까 제가 힝고 네. 말씀드렸고 페이스북에서 김수헌 한글로 김수헌님 쓰시는 거 보시면 이분은 이미 3일 전부터 네. 이거 수상하다. 1조 원까지 갈 수 있다. 맞아요. 저도 예, 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동접 숫자 8명. 아까 49명 어디 가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빨리 찾아오십시오. 자, 지금 국회는 또 4일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좀 예. 시끄러운데 이게 예. 뭐 언론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 예. 관심과 지지가 너무 없어서 그런가? 예. 방송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개법 개정되는 관심은 없어 보이나 시끄러워요. 열일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며칠 뒤에 좀 상황이 정리되면 예. 한번 다루는데 네. 저쪽에서는 뻔한 절차적 행위만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네. 웅변대회 같은 필리버스터 발언하고 또 뭐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국회에 올라간 방송사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보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것보다 훨씬 진일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 MBC, KBS의 이사진 숫자 같은 것도 늘리고 늘어난 이사진을 각 직능단체라든지 시청자단체라든 데서 많이 추천하게 돼 있고 예. 한마디로 의사결정권, 인사결정권을 좀 더 시민사회에 많이 넘기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좋아졌어요. 네.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네. 언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 만들기로 하고요. 자, 예, 예. 우리 아침 시간 길게 짧게 가니까 빨리 가죠? 예, 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매구리님께서 갖고 오신 문구를 보고 제가 좀, 헉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현직 의원인데, 윤석열의 인간 알박기 성공할까? 이게 매구리님이 주신 제목이에요. 제가 자, 좀 바꿨어요. 뭐라고요? 대통령의 알박기. 대통령의 알박기. 그 영화 뭐 대통령의 연인도 있고 대통령의 비전 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의 알박기로 그 역사에 남으실 것 네. 같아요.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 알박기 하는 순간, 대통령이 알박기 하는 순간 사람 이름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또 그분 이름에 점자가 들어가서. 자,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네. 알박기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셨어요? 국민의힘의 이제 정책위 의장이 정점식 이란 그 이제 경남 쪽 네. 국회의원 3선
하신 분인데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면서 네. 당에는 모든 정당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이제 의결기구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당무위원회의라든지 전당대회로 가는데 예, 예. 대부분의 현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죠. 문제는 이게 이제 현재의 인사 구도로는 정점식 의장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친다면 한동훈 4, 네. 윤석열 5, 4대 5로 뭘 해볼 수가 없는 구도예요. 네. 4대 5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알박기라는 의미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 갑자기 여기다가 알박기가 나왔는지. 아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보신 알박기는 우리 그 뛰어난 목사님이 그 노원구인가요? 거기 저 아파트 재개발할 때 그 알박기여신 거죠. 삼성전자,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가봐도 알박기라고. 그러니까 작은 부분을 하나 확보해서 네. 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나 주도 세력을 방해하는 거. 네, 네. 대신 많은 돈을 받아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알박기. 부동산에만 알박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인사에도 있습니다. 인사에도. 그러니까 결국 내 사람을 심어 놓는다. 그렇죠. 퇴임 대통령들이 퇴임하면서 자기 사람을 국영기업체 뭐 간부나 이런 데 놓고 가면 그 사람은 대통령 퇴임과 관계없이 네. 자기 임기 뭐 3년, 2년 하잖아요. 알박기죠.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정당에서 나타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체제는 뭔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자들이 모이거나 최소한 내 사람은 아니어도 뭐 소위 말하는 탕평, 뭐 협치, 뭐 갈등한 건 뭐 다 만인이 아는 거니까 그런 걸 위해서 대충 좀 이렇게 모양을 잘 꾸미는 정도여야 하는데 지금은 용산에서 보기에 한 명을 더 넣고 싶다는 거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알박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 제가 뭐 한동훈 대표를 편드는 건 아닌데 네. 아니 당원들이 투표로 60 몇 프로 해서 당대표로 뽑혔으면 이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당을 끌고 나갈 수 있어야잖아요.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땐 자기가 오너 회장이고 네. 이 사람 월급 중에 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오너로서 임명한 임원 네 마음대로 빼지 마라. 네, 지금 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놓고 말도 못하고.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했다는 건 알지만 예, 이건 예. 모두가 지금 추론입니다. 예. 용산에서 정책위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뭘 요구하거나 내지는 뭐 인선에 대해서 뭐 왜 그렇게 하니라고 아직 말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부 구성을 꾸리는데 당을 꾸리는데 사무총장 임명했고 하는데 갑자기 한동훈 지지 세력에서 알아서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근데 예.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용산의 알박기 대상이 된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모르겠는데 나 지금 의장 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 나 좀 더 하고 싶은데 왜 그래? 나도 잘할 수 있어. 한동훈 대표랑 맞춰서.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정점식이란 분이 네네. 그 살아온 이력을 보니까 이 양반 윤석열 대선 때 윤석열도 했지만 안철수 추천으로 맞아요. 또 뭐 저 최고위원도 했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죠. 한편으로 한때는 또 우병우 사단에 속하기도 사단이었습니다. 했고 네. 황우려 사람이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게 뭐 윤석열과 마르고 닳도록 계속 같이 해온 사람은 아닙니다. 네. 예, 아닌데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네. 이 양반이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용산에다가는 저는 계속 충성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한테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라고 이중첩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이른바 최고위원회의 9명의 네. 세력 분포로 보면 현재로서 한동훈 대표는 4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누구예요? 그다음에 그 장동혁 네. 판사 출신 장동혁 그 이번에 제일 많이 표 받은 20만 표 장동혁 최고위원 그다음에 사격 선수 진종호 네.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가 지명직으로 최고위원을 한 사람 지명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한동훈 사람이죠. 반대편에 있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해서 당의
친윤의 대표로 있는 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원장인데 네. 이 사람들은 TK, PK예요. 네. 한동훈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도 민주당처럼 당을 수도권 정당으로 바꾸고 싶다. 큰 판에서 인기를 얻는 정당이 되고 싶다. 네, 네. 이렇게 하고자 할 때 거기에 가장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 사람들은 영남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 TK, 그 다음에 PK 출신인 정점식 네. 이름도 어려워요. 정책위원장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 라인에 그러니까 추경호를 대리인으로 하는 친윤 세력의 추경호, 정점식 그리고 김재원도 역시 TK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구에서 간 인요한 네. 우리 왜 그 예. 메디치 유튜브에도 네, 네. 한참 전에 나와서 뭐 광주항쟁에 대해서 얘기한 네. 그 연세대학교 의사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그 교수하던 김민전 최고위원 있죠. 그래서 4대 5란 말이에요. 세력 대결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의도하는 일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려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또 메구리께서 이 알박계 이분을 하셨길래 한번 쭉 검색을 해봤더니 2019년 기사를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예. 여기에 이분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초선의원 된 다음인 거죠. 윤석열 검찰로 불린다니 이런 치욕이 어디 있나 이게 제목이에요. 아 정점식 씨가 네. 예.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저분이 그러니까 정책위장이 된 게 이 판을 예상하고 너 미리 가서 계셔요라는 게 사실상 알박기인데 지금은 사후적으로 알박기를 해주세요 하고 용산이 이 양반한테 부탁을 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이중첩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해도 정점식 씨에게 묻어있는 손때가 네. 4명이나 되잖아요. 네. 윤석열 말고도 뭐 안철수도 있고 뭐 한때는 우병우, 황우려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럼 여기서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자리에 이번에 올 때, 올 때. 석 달 전에 올 때, 윤의 전당대회 새로운 남자. 전당대회 전에 네. 올 때 친윤으로 해서 충성 멘트를 하고 왔겠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그 83학번인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이는 4살 어리고, 네. 고시 합격은 몇 년 빠르고, 윤석열 대통령은 1, 2, 3, 4, 5, 6, 7, 8, 9수를 넘부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만났을 때 애매한 거예요. 학교는 선배고, 검사는 후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공, 그러면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라고 한다는데 뭐 술 한잔 먹고 하는 얘기겠죠.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최근에는 용산에 오케이를 받아서 정책위장이 됐는데 네. 모처럼 잡은 마이크 1년은 쥐고 노래 부르고 싶죠. 네. 당연히. 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신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양반이 내 법학과 선배고 뭐 검사도 선배지만 네. 표결할 때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새 대표는 되고 나면 한번 싹 임원들 바꾸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이 사람들 표로 뽑힌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네. 임명직은 바꾸고 싶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보직해임 안 되나요? 당헌 당규란 것이 제가 뭐 보수 정당 거라 열심히는 안 봤습니다만 그게 이제 양쪽 입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임기를 1년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고 네. 당 대표는 당직자들에 대해서 임면권을 갖고 있다는 조항도 있고 네. 일반적인 조항, 특수 조항 네. 갈등인데 네.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아세요? 아니, 그거 좀 이따가 얘기하시고요. 아직 지금 중간에 이야기를 예. 풀지도 않았는데. 저는 매구르님의 결론을 아직 안 들은 상태예요. 예. 자, 안 들은 상태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렇다라면은 정점식 의원님이 예. 용산의 힘으로 왔으나
지금 매구리님 쭉 읊어주신 그분의 화려한 이 움직임. 댄스 이력. 네. 이 사람과 댄스, 보고, 저 사람과 댄스. 자, 그 다음에 모두가 이렇게 자기질 가진 자기 보직이 있는데 나도 더 해볼래 하는 순간 예. 나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랑 쇼부 쳐가지고 걱정하지 마.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공개적으로 하면 용산이나 친윤이 얼마나 또 물어뜯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서 용산에 가서는 말대로 하겠습니다. 한동훈한테는 또 한동훈한테. 그러니까 이중첩자 역할을. 일단 너무 이렇게 자꾸 첩자 이런 표현 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러면 자, 이분은 근데 일단 자기 의사를 한 번은 밝혔어요. 예. 한 번 밝힌 거 맞죠? 예. 내가 왜 그만둬야 돼? 난 나갈 의사가 없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 이제 공이 넘어왔는데, 네, 한동훈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열심히 대신 일단 나팔을 불고 계세요. 예, 예. 오늘 너무 재밌는 표현 나왔어요. 드디어 한 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개딸이 계시다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한 딸이 계시다. 아니 박지원 실장은 가딸이라고 했는데. 이게 네. 어쨌든 간에. 자, 대신 읊어주고 계시는데,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저희는 이미 그 윤리위에 제소돼서 울면서 나가셨던 예. 전 당대표도 예, 기억을 예, 합니다. 예, 예, 예. 이준석 의원도 지금 막 떠오르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 중에 있는 상태. 한동훈 대표나 네. 그 정점식 의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법비 네. 내지는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들의 검사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특수부라인이고 정점식은 그 전까지 검사 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서였던 공안부 네, 출신이고 네.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 그 공안검사 아닙니까? 이제 공안 특수 다 정권 비유 맞춰가지고 잡아들이고 조사하고 저 자백 받아내고 유죄 만드는데 기술자들이죠. 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갈등은 없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충성맹세랄까 말을 좀 잘 듣겠다. 저 사람 내 사람이다는 마음은 줘야 되는데 정점식 씨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만족을 시켜야 현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매구리님 잠시 김문호로 하셔서 예. 자,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은 어떻게든 달래서 같이 간다 내지는 해임한다. 해임은 않습니다. 제가 한동훈이라는 바둑을 두는 사람이라면 예. 좀 더 자기 쪽으로 이런저런 포석을 깔고 네. 그 다음에 정점식 건을 자르든지 한다. 네. 예. 왜냐하면 잠깐만요. 지금 한 다음에 자른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지명직 최고위원도 그 임명하고 예. 포석을 좀 더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예. 그 일단은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 딱 전반적으로 당이 정비가 딱 인선이 끝날 때에는 그분은 계시다. 저는 다만 한 일주일 열흘 뒤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당장 내일 한동훈 대표가 칼 뽑아가지고 정경심 나가 당신 나 사람 아니야. 이런 거는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을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죠. 여기가 시기가 일주일과 열흘이 긴 거예요. 지금 길죠. 야당에서는 얼마나 지금 일각이 여삼추로 윤한 싸우기 기다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어요. 완전 장악은 힘들고요. 앞으로 한 1, 2년에 걸쳐서 네. 대선 당선, 만약 한동훈 대표가 대선에 나오고 그가 당선이 된다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당이 장악이 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제가 지금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을 고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이 사실상 윤석열 탄핵이 1호 법안이 아니고 한동훈 특검이 1호 법안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냈어요. 얘기가 좀 딴 데로 나가는데. 이게 왜 여쭤냐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이 국회에서 다뤄질 때 국민의힘에서 반대표가 4표만 나오겠냐.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예요? 예, 대표 예, 예. 내에서 경쟁했던 사람들 말고 그들을 지지했던 의원들까지 해서 결국 반란표가 나와서 예. 통과가 될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갖고 얘기를 하면 사실 지난번 최혜병 특검법 다시 올라와서 22대 국회에서 부결됐잖아요. 네네. 그 다음날 기사 제목이나 해석 제목은 뭐였냐면 드디어 반란표가 4표 나타났다. 네, 네. 이걸로 갔어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윤석열이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부결 할 거는 마찬가지고 드디어 나타난 건 전과 다른 거는 반란표가 4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에 구멍이 4군데 난 거예요. 네네. 8개 나고 9개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요 얘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뭐 다시 재부결되고 그게 아니고 드디어 나타난 반란표 넷으로 갔어야 되고 자, 이 반란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예. 있어서 조국 혁신당은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 예. 조국 혁신당은 방법 1 한동훈 특검법을 내서 네. 한동훈을 궁지에 몰고 네. 그래서 거기에 친윤이 동조하게 해야 된다. 이미 나온 예, 시나리오. 예, 예. 네. 방법 2는 네. 최혜병 특검법을 내서 네. 친한이 동조하게 해야 된다. 네, 네. 같은 108명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놓고 이쪽이 움직이기 하냐 저쪽이 움직이기 하냐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전략 전술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은 친윤을 자극하는 것이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는 거고 민주당은 그에 대한 판단 없이 일단 국민들이 더 호응하는 거는 최혜병 건이니까 최혜병 건으로 원칙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결과가 너무 다를 것 같은 게 첫 예. 번째는 한동훈 스스로가 다치게 되는 거고 본인이 특검 대상이 돼버리니까 예. 두 번째 거는 용산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싸움에서는 이제 누가 주적이 되느냐 이런 전문 용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어려운 처지로 갈 확률은 초반에는 없다. 아이, 표로 뽑힌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총선이 지났기 때문에 윤석열은 12시에서 오후로 가는 태양이고 네. 한동훈은 아침 6시, 7시에 태양이죠. 아니,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쪽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싸워라. 난 정말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또 배운 사실은요. 예. 저는 초반이라고 했는데 우리 매구리님께서는 그게 일주일 열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몇 개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관전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도 끌어내려졌지 않느냐. 그래서 한동훈도 윤석열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수 있다. 지난번 박지원 실장도 그랬잖아요. 예. 뭐 연말까지 못 간다. 그 결론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을 그 사례로 드는 것. 그러니까 이준석과 한동훈을 비교해서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준석은 민간인이었고 범죄 정보를 쥐고 있지 않았어요. 네. 범죄 정보를 쥐고 있던 거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트로이카를 축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의 핵심 주축들이고 검사들이고 이준석은 정보를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끌어내려지는 거를 사실 말로 입으로밖에 저항할 수 없었고 반면에 한동훈은 우리 이제 뭐 그 수사하고 이런 다음 캐비넷 얘기하잖아요. 캐비넷에 있는 거 꺼내서 뭐 한다. 윤석열 캐비넷에 있는 범죄 정보의 80%는 한동훈도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검찰에서 제기했을 때 뭐 카톡으로 김건희 여사랑 뭐 300 몇 번을 했고 폰을 버렸고 이거는 온갖 거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쉽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쓰듯이 그 사람의 구린대를 가지고 한동훈을 잡아칠 수는 없다. 그 점이 이준석과 다르다. 참내원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그 고발하는 걸 보면서 예. 야, 이게 뭐 이렇게 대놓고 싸워도 되는구나. 한 집안이 아니구나, 저자들은. 이런 약간 아이, 생각이. 제가 거기를 걱정해 주는 누구야, 일은 이낙연도 없는데. 그랬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보세요. 아침에 입 털면요. 시간 금방 가요. 자, 오늘 마무리 멘트 해주셔야 되는 게요. 자, 뭐죠? 메구리의 생각. 제가 처음에 잡은 거는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 그러니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리니였는데 뭐 나쁘지 않았는데. 아니 방송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어디 메모를 해놨는데 재밌는 얘기인데. 자, 제가 적었어요. 아 여기 볼펜으로. 네, 볼펜으로 적었어요. 막방 알박기 자랑 말고 내 새끼 만나 찾아보자. 이건 용산을 향한 말씀이네요. 예, 용산에서 아마 한 대표는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 자,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우와,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저희를 기다려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는데, 아직 안 눌렸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고지 좀 해드릴게요. 내일 박지원 식탁은 9시 30분이 됐고요. 요새 초대 손님들의 시간들이 좀 유동적이어가지고 박식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나오십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메이시미디어 유튜브에서 박지원의 식탁이나 뭐 저와 1대1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인터뷰하고 있죠. 김민석, 정봉주, 전현희, 이현주, 이런 분들 했고요. 또, 민형배 의원도 처음에 했죠. 했는데, 내일은 이제 강선우 의원을 좀 모시려고 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좀 말이 있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왜 꼴찌하는 사람을 부르냐? 아닙니다. 꼴찌라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 불러서. 그럼요. 저희 차별 없죠.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어쩌면 1, 2, 3, 4, 5등 달리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와, 고맙습니다. 아까 짧아서 아쉬워요. 자꾸 그런 댓글 다시면 안 돼요. 저는 더 짧게 하고 싶어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기로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시사한 어구리에서 좀 다뤄주면 좋겠다 하는 주제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비스가 아니고 저희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예,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조금 저희가 오랫동안 유튜브를 해온 사람들도 아니고, 뭐 방송기자 출신도 아니고, 뭐, 한데. 인사만 하셔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